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야권에서 단일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한 칼럼의 요지와 저 개인적인 관점을 더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 후보에게 정권 교체란 무엇인가라는 한 칼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칼럼에서 안철수 국민당 대통령 후보를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문 3년 만에 제1야당 공동대표가 됐었고, 지난 10여 년간 대통령 선거에 3번 출마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2번 도전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를 20년 넘게 해도 엄두조차 못 낼 이력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 후보의 5차례 선거 도전 중 4번이나 단일화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특이한 이력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스스로 일주일 만에 거둬들인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만나자고 했지만, 안 후보는 최근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연대한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단일화 결렬에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단일화를 회방 놓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 제안에 답을 주지 않다가 선거가 다가와 접전이 펼쳐지자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처신도 의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 보통은 양측이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마련인데, 그는 제안했다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의아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도 과거엔 문구 하나를 놓고 며칠씩 줄다리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그 방식까지 본인이 못 박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윤 후보 측이 수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거 단일화 할 때 안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이나 오세훈 후보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었습니다. 얼비슷하거나 더 높은 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줄곧 3~4배가량 지지율이 높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안 후보가 강조해온 공정이란 가치에 부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로 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여당 후보 지지자들이 소위 역선택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당 후보와 싸울 야권 단일 후보로 여당이 역선택을 받은 사람이 나서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당 정치 원칙에 맞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답답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명분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10년 전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할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지만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딴판입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뿐이라고 나름 자기 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론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는 그 당시와는 다른 입장에서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조사에서 정권 유지 여론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10%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된다는 것은 어떻게 새 정치에 부합하는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도 드러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 후보는 작년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할 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단일화 없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그런 반문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 후보의 진심이 단일화에 있는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후보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당에 당선되면 도중에 그만두고 대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11년 전 정치에 입문하면서도
현 집권 세력은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고 있다며 역사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를 희생할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 후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현 집권 세력은 역사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있는가? 안 후보 본인은 역사의 흐름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에게 뜬금없이 단일화 조건으로 여론조사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여당 쪽에서 역선택을 감행하여 단일화의 취지를 뭉개버릴 수 있다며 안 후보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안 후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했지만 당선된 마크롱 후보를 롤 모델로 삼고 뭉쓰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페북 등에 올라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지자들은 안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38% 정도로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입장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와 마크롱 후보 간에 드러난 당선 가능성 조건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도 주지사실일 것입니다. 첫째로 대통령 선출 방식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결선 투표 제도 등이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둘째로 마크롱은 처음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이 후보 전에 유산 회사 중력을 거쳐 당시 정부인 사회당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공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마크롱과 차이는 있지만 10여 년 전 안 후보도 전국 순회 토크 등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 만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가당치도 않아서 박원순 참여연대 활동가에게 넘겨줄 정도로 의기양양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크롱의 경우와는 현격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지난 국민의힘 예선전처럼 프랑스 정당 정치는 우리 여당 지지자들이 역선택 논란을 불사는 것과는 달리 정치 도의가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윤 후보 측도 마다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국민의힘당 예선전에서 여당 패거리들의 역선택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두 눈 감고 안 후보의 제안을 수용할 계제가 될 수 없었음을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전 프랑스 대선 당시에
떠올려 보면 안 후보와 윤 후보처럼 마크롱이 다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경선 단일란을 안 후보가 제시할 당시 안 후보는 10% 전후였고 윤 후보는 40% 전후였습니다. 그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안 후보는 10여 년 동안 정치권을 무수히 들락거리면서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자체가 그의 경력이 될 만큼 국민으로부터 그 정치적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작 내세울 것이라고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 경력 이외에는 뚜렷한 공적 경력이 없다는 점도 마크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특히 여당 사람들이나 안 후보 본인조차 무능하다고 비하시키는 윤 후보의 경우는 10여 년 전 안 후보가 정치권 안으로 들어올 당시처럼 안 후보가 그를 비아냥거려도 여당들이 그를 개무시하고 바보스럽고 초짜 정신이라고 우겨대지만 국민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경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0여 년 전에 받았던 그런 열광이 못지않은 열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공정정의 상식을 내세운 그의 캐치프레이즈에 국민 모두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치가 뭉개지고 인치가 판치는 현 정부의 실정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를 통해서 얻고자 열광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경제는 전문가에 맡기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기를 되찾아 달라는 그것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안 후보에게도 여당 후보에게도 그리고 군소 후보들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음은 엄연한 사실일 듯합니다. 여섯째로 마크롱은 처음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으나 안 후보는 식상할 정도로 대선 경험 3번, 시장 선거에 2번 출마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세 번중 능력이 입증됐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선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안철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 후보는 홀로 유아독존이 위세를 보이나 여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의 대다수의 국민이 눈에는 현재의 대한민국 코를 맡길 만한 위인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전제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지율 10%가 그런 것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의힘당 예선 경선에서처럼 역선택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10중 8구일 듯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안 후보와 윤 후보 간이 현재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 남에도 선거 막판에서 단일화 경선을 하자는 것은 어찌 보면 윤 후보 측 입장에서 어느 도달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랑스보다 후보와 유권자 간의 심각하리만치 찰떡궁합 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나라 걱정보다 지지 후보에 무조건 맹종적으로 배팅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그런 선거 풍토가 조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안 후보의 임기응변적 단일화 제안은 전혀 가당치 않았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후보는 아마도 후보의 출세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개개인 모두의 행복을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 선진국인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처럼 여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단일화 여론조사의 승자가 야권 대표 대통령 후보를 하는 것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후보 단일화를 걸어참으로써 물론 물 건너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선택이 되는 경우 자신이 후보가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그런 단일화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한데 안 후보의 정치 생명 이번이 마지막일 듯합니다. 캐사르가 노빅 건강을 건너 결단하듯이 알량한 인기를 등에 업고 나만이 대통령 갑니다라는 어떤 독재적 발상을 가졌던 그가 나라의 존망이나 모든 국민이 안위와 행복을 뒷전에 남긴 채 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저 역시 그의 정치적 성향에 호감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사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중병을 치유할 명의 자격이 없는 듯합니다.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감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